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맡고 있는 안지민입니다. 인터넷 게임 업체 제가 제목을 AI를 좀 빗대어서 어게인 인터넷이라는 이름으로 성장주의 귀환이란 주제로 좀 내년도 전망을 작성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주가가 3년을 쉬었어요. 그래서 성장주라는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주가가 많이 쉬었는데 그래도 내년도에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 세 가지 키워드만 좀 머릿속에 입력하고 가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는 실적이 좀 회복한다. 실적. 그리고 두 번째 AI. AI는 워낙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주가가 이제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라는 부분까지 세 가지를 좀 입력하고 가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실적과 주가입니다. 네이버 카카오의 영업이익과 주가를 제가 좀 그려놔 봤는데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시기에 주가가 많이 두드러진다라는 내용이고요. 18년, 19년도에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가 실적이 동반해서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주가도 많이 좋았고요. 그리고 20년, 21년을 가보시면 네이버는 좀 정책이었어요. 당시에 실적들이 별로 좋지 못했던 시기인데 카카오는 영업이익이 2천억에서 4천억, 6천억까지 성장하던 시기였고 주가가 상당히 아웃퍼폼 했었습니다. 22년은 또 돌이켜보면 두 회사 모두 역성장을 보였고 주가도 처참하게 부러지기 시작했던 시기였고요. 올해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카카오는 여전히 실적이 좀 역성장이었는데 반대로 네이버는 좀 10%대 중반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아직 4분기가 남아있지만 보였는데요. 주가도 보시면 네이버는 그래도 좀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럼 내년도 실적 어떻게 될 거냐? 조금 돌아설 거라고 좀 기대는 하거든요. 올해가 한 1.5조 정도의 네이버 영업이익, 내년도 한 1.8조, 카카오도 한 4천억에서 5천억대 올라가는 20%대 성장을 좀 기대를 하는데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진짜 성장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계속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빠졌어요. 물론 이제 M&A나 이런 것들 그리고 신사업들 하면서 돈을 못 버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게 좀 반전하는 모습들이 내년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커머스이고 두 번째가 광고인데요. 커머스는 사실 성장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경기 자체가 아직은 회복이 완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하나 좀 그 안에서 믹스를 보셔야 될 부분들이 저희도 이제 보면 코로나 이후에 엔데믹이 되고 나서 오프라인 많이 가셨잖아요. 오늘 아마 주차하시는데도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더현대 사람 너무 많았는데 물론 지금도 많습니다만 오프라인 판매액이 근 10년 동안 플러스였던 시절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년, 21년 이후에 거의 한 2년 동안 오프라인 시장이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마이너스대로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이게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마트를 안 가본 게 한 10년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이 너무 익숙해지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잠깐 2년 동안 좀 이상했던 상황이 이제 있었고요. 이게 좀 회복이 되면서 뭐 경기마저 완전히 돌아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온라인 커머스 시장은 일단 나쁘지 않다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여기에 하나 더 해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라고 네이버가 선언을 합니다. 쿠팡 저희가 이제 수수료율이라고 하는 테이크 레이시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거래대금 대비해서 이제 얼마의 수수료를 취하느냐인데 쿠팡이 대략적으로 한 10% 중반 되는데 네이버는 지금까지 5%만 받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올려받겠다라는 게 지난 10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는 브랜드 스토어라는 거에서 수수료를 2%를 받겠다라는 거고 하나는 도착 보장이라는 서비스에 있어서 1.5% 수수료를 받겠다라는 건데 브랜드 스토어는 네이버 쇼핑에서 보시면 메일유업, CJ제일제당, 뭐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대형 업체들이 본인들의 쇼핑몰처럼 꾸며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수료를 2% 정도 받겠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내년도에는 한 5조 가까운 그 거래대금을
형성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만 1,000억 정도 매출 성장이자 영업이익 성장을 좀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도착 보장은 오늘 사면 내일 도착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지금은 한 1조 조금 넘어가는 숫자일 텐데 내년도에는 2조 8천 정도를 제가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1.5%의 수수료 그러면 한 400억 정도 합치면 1,400억 정도의 사실 매출이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비용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이익의 성장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이버가 올해 한 1조 5천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1,400억이면 네이버한테도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 내년도 네이버 실적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고 두 번째가 광고인데요. 광고는 아직 이제 뭐 V자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이 21년도나 그 이전의 실적 성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부진한 건 맞는데 바닥은 조금 찍었다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광고는 사실 저희가 영업이익률이 거의 50%에 나오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만큼만 돌아서도 내년도에는 이익 개선이 좀 제법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 이제 저희 앞서서 뭐 경제 전망이나 이런 것들 들으셨겠지만 사실 이제 완연히 회복이 될 수 있을 거에 대한 물음표들이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상반기는 그 가능성이 좀 떨어져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10월 달부터 광고가 조금씩 돌아섰다라는 이야기를 네이버, 카카오 양사 모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고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적보다는 이제 이슈적인 측면인데요. AI는 아마 네이버가 이제 8월 달에 하이퍼클로바 X라는 공개를 했고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클로바 X라는 생성형 AI, Q라고 하는 검색 기반의 AI, 그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B2B 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AI들이 막 공개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AI는 공개는 했는데 사실 주가가 안 올랐냐라고 하면 올해 상반기에는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업체들이 주도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걱정이 생긴 거죠. 이 시장이 뭐 언어도 다 번역해서 주고 AI도 그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과연 네이버가 그러면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올해 초에 좀 있었던 것 같고 막상 8월 달에 공개할 때쯤 되니까 그 당시 또 엔비디아나 이런 업체들 좀 주가 조정도 받았고 AI 모멘텀이 살짝 좀 사그라드는 구간에 하필을 공개했는데 클로바 X라는 것들이 오류도 좀 발생을 하고 이러면서 사실 좀 평가들이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클로바 X라는 거를 한번 써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8월 달과 조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얘도 AI잖아요. 학습을 조금씩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자전거를 하나 사게 돼가지고 자전거를 열심히 검색을 하다 보니 예전에는 클로바 X는 그냥 제가 자전거를 추천해줘 하면 요즘 무슨 하이브리드 자전거가 있고 MTB 자전거가 있고 이런 설명만 해줬는데 지금은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쇼핑 사이트까지 연결이 돼요. 클로바 X라는 네이버의 AI가 있고 또 Q라는 검색 기반의 이제 AI가 하나 더 있는데 Q는 아예 이제 최저가까지도 검색을 해서 주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네이버는 여기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파란색 버튼을 보면 이제 여기 기능들을 추가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여행을 치면 여행과 관련된 이제 사이트들의 이런 정보들까지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계속 진화를 할 거고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빙은 이게 안 돼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게 안 돼요. 특히 한국에서는. 왜냐? 데이터베이스가 없거든요. 커머스를 할 수 있는 데이터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이버가 할 수 있는 AI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이 커머스나 광고 쪽에서 국내 시장에서 성과를 내겠다라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이 특히나 네이버 입장에서는 가장 큰 강점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B2C 시장에서 돈 벌기 쉽지 않아요. 특히 AI에서 뭐 우리나라 지금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도 비싸다고 구독 잘 안 하시는데 챗GPT처럼 20불, 30불 월 내라 그러면 저도 안 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네이버는 그거를 광고나 커머스나 본인들이 잘하는 영역들로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전략들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B2C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거꾸로 판매자들한테는 돈을 어떻게 받을 텐데 네이버가 잘하고 있는 게 이제 홈쇼핑의 대체제로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게 이제 인터넷에서 이 쇼핑 라이브라고 하는 홈쇼핑과 같은 역할들이 많이들 구매를 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AI를 통해서 대본을 짜준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 알림톡 같은 거 많이 받으시잖아요.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앱에서 보면은 위에 알림 하나씩 뜨는 이런 것들이 다 광고인데 그런 거를 네이버 AI를 통해서 이제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B2C에서 돈을 버는데 B2C를 이용하는 B2B한테도 돈을 받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AI가 사실 가장 화두가 되는 게 GPU, 엔비디아 GPU를 비싸게 사서 어떻게 활용을 해서 돈을 벌 건데라는 문제가 지금 봉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네이버는 기존 서비스와 좀 활용을 하겠다라는 전략들이고요. 아마도 내년부터는 조금 더 구체화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B2B 시장을 제일 잘하는 애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이긴 해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어도비라는 회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저희 회사에 오늘 사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도입 오시면 꼭 이야기 드리고 싶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365 코파일럿이라고 해서 저희가 쓰는 엑셀 프레젠테이션 워드를 AI로 돌려주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PPT 장표도 뭐 애니메이션도 다 자동으로 해주고 뭐 뒤에 배경도 바꿔주고 워드 가져다 주면은 뭐 20페이지 30페이지짜리 한 장에 요약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시작을 했고요. 5월 달부터 서비스는 시작은 했고 실제로 이제 돈을 받기 시작한 게 11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업체들 제일 허들이 뭐냐, 돈 어떻게 벌 건데라는 숙제들을 해결을 해주고 있고 이제 데이터를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저도 봐야 되지만 아마 4분기 실적 때 이게 11월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내년 1월 말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4분기 실적에 아마도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AI 모멘텀들이 세게 한번 붙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AI도 좀 화두가 될 거고요. 뭐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포토샵이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단어 키워드만 입력하면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혹시 나중에 저 가지고 계신 자료나 이제 혹은 제 리포트를 나중에 보실 수 있으면 제가 한강, 서울, 남산이라는 키워드로 뽑아놓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진짜 사진인가? 아니면 내가 찍어온 건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퀄리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AI에서 계속 화두가 될 거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비즈니스들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AI를 사실 제일 열심히 하는 회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름 이런 것들 준비를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해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토픽 말씀 안 드렸는데 카카오를 제가 아예 언급도 안 해가지고 그냥 토픽이 네이버라는 것들 아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업 살짝만 정리해드릴게요. 게임은 매출을 보시면 올해 역성장이 났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9개 종목들을 합산한 건데 사실 이 합산 수치를 보면 지난 2017년 이후로 매출이 감소한 적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이 대세가 된 이후로 합산 매출이 감소한 거는 그만큼 처음이라는 이야기인데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이제 여행들 많이 가시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게임 플레이하는 시간들이 좀 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도 요즘 1시간짜리 드라마 못 보겠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한 30-40분에 딱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저보다 더 이제 젊으신 MZ 그러니까 뭐 90년대생 이런 분들은 더 숏폼이나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제일 잘 만드는 게임 장르가 MMORPG인데요. 이거 하루에 5시간? 많을 때 뭐 10시간씩 해야 되는데 요즘 세대들이랑 조금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게임 시장이 조금 역성장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럼 타개하려면 뭘 해야 되냐? 일단 MMORPG라는 장르, 시간 집약적인 장르의 탈피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국만 놓고 한국 시장만 이제는 더 이상은 중점을 할 부분들은 아닐 것 같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로 나가려면 모바일이나 PC 말고 콘솔이라고 하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같은 쪽도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도전이 필요한 게 한국 게임 회사입니다. 근데 그럼 이거를 준비를 안 했냐라고 하면 올해 혹시 네오이즈라는 회사의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으로 완전 처음은 아니지만 대작을 만든 콘솔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콘솔 게임을 처음으로 이제 대작으로 만든 첫 번째 회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회사가 뭐 초대박이 나진 않았지만 한국 회사치고는 상당히 잘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사실 23년부터 시작이 됐을까라고 하면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게이머들이 게임을 좀 떠나가고 MMORPG라는 장르를 좀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던 흐름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보였었거든요. 게임 회사들이 나름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한다고 해서 당장 게임이 나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초반에 이제 착오도 좀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23년이 좀 암흑기였고 반대로 24년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준비한 게임들이 하나 둘씩 나오는 시기가 24년도일 것 같아서 사실 인터넷 쪽 네이버나 카카오 쪽은 생각보다 자신이 좀 있습니다. 내년도에 좀 기대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섹터를 좀 인터넷과 게임을 구별해서 본다 그러면 게임이 조금 떨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생각보다 그러니까 최악의 시간은 지났다라고 보는 게 게임 섹터인 것 같습니다. 게임은 워낙 흥행 비즈니스고 제가 이렇게 뭐 말씀드려도 이제 여기 나오는 NC소프트 LLL이라는 게임, 뭐 위메이드의 레전드 오브 이미르 이런 게임들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지스타 게임쇼의 가장 메인 게임들이거든요. 내년도에 출시된다고 해서 뭐 잘 된다는 보장을 제가 드리기도 참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임들이 나와서 이제 좀 장르도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조금 호응을 받으면 분위기들은 좀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가 내일부터 하는 지스타에서 7개 게임을 내놓는데 그중에 5개가 6개네요. 6개가 MMORPG 장르가 아니에요. 그래서 NC소프트조차도 바뀌고 있다. 물론 해보지 않은 장르라 성공 확률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도전 자체는 충분히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위메이드 같은 업체들은 이제 이거는 MMORPG긴 하지만 나름 또 블록체인 게임 시장 요즘은 21년 대비해서는 많이 상황들이 좀 이 코인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좀 달라지긴 했고 특히나 P2E라고 하는 Pay to Earn이라고 하는 이 게임 시장이 많이 좀 2년 전보다는 많이 죽었긴 했습니다만 또 코인이 또 상대적으로 코인 가격이 좀 안정이 되고 있고 위믹스도 코인이 많이 올랐거든요. 올해 여름 대비해서 거의 한 2~3배 오른 상황이라서 이런 위메이드 같은 업체들도 내년도 라인업이나 그리고 얘는 좀 특이한 회사니까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런 이제 게임 업체들 특히나 이제 글로벌에서 대응할 수 있고 장르가 다변화되어 있는 NC소프트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넷마블 같은 업체들도 최근에 이제 라인업들을 많이 좀 확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메이드 이런 업체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전체 탑픽은 NC소프트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 19분이 지났네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인터넷은 생각보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AI라는 산업이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AI 관련된 모멘텀은 충분히 좀 작용할 수 있을 거고 그 시장을 사실 국내에서 주도할 수 있는 업체는 네이버, 카카오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요. 그 중에서도 네이버가 조금 더 앞서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는 최근에 언론상으로 좀 이런저런 잡음이 많아서 조금 추천드리기가 조금 지금은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 어쨌든 그래도 산업 전체적으로 인터넷 업체들이 생각보다 괜찮을 거다라는 요약 좀 드리고 게임 업체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장르에서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확장을 좀 꿈꾸고 있는 업체들에 주목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